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3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10가지 힘. 8번째, 초점의 힘.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자동차를 사달라는 아들에게 캐시플로 게임을 열어 돈의 현명한 사용에 대해 의논했다. 주식에서도 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 내 중개인이 내게 자주 전화를 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신이 보기에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움직임이 있는 이를테면 신제품을 발표하려는 회사에 넣도록 권유한다. 나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돈을 넣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린다. 그런 후에 나는 원래의 액수를 빼내고 시장의 요동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의 돈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258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자산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내 돈은 들어갔다 나오고 나는 기술적으로 자유로운 자산을 소유한다. 물론 나도 돈을 잃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하지만 나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게임을 한다. 나는 평균적으로 10번의 투자를 하면 2번이나 3번은 홈런을 치고 대여섯 번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2번이나 3번은 돈을 잃는다. 하지만 나는 그때 갖고 있는 돈으로만 손실을 제한한다. 위험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넣는다. 장기적으로 저축은 아예 저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대개의 경우에는 공짜로 얻는 것이 전혀 없다. 전에는 토스터를 주기도 했지만 요금에는 그런 선물도 거의 없다. 나는 투자를 할 때마다 무언가 신나는 것, 공짜인 것을 바란다. 아파트, 작은 창고, 한 조각의 빈집터, 주택, 주식 혹은 사무실 건물 등. 그리고 위험성은 제한적이거나 낮아야만 한다. 맥도널드의 레이크록의 햄버거 체인점을 판 것은 햄버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공짜 부동산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는 투자 회수율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즉, 일단 돈을 되찾은 후에 공짜로 얻게 되는 자산 말이다. 이것 역시 금융지능이다. 8번째, 초점의 힘. 자산이 사치품을 산다. 내 친구의 아이가 주머니에 불로 구멍을 내는 괴상한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 막 16살이 된 그 아이는 당연히 자기 자동차를 원했다. 그 녀석이 된 구실은 자기 친구 부모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사주었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저금을 빼내서 자동차 계약금으로 사용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게 전화를 했다.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하나? 아니면 다른 부모들처럼 그 녀석에게 차를 사줘야 하나?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자동차를 사달라는 압력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녀석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 차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용해 자네 아들이 무언가를 배우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왔고 그 친구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2달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자네 아들이 새 차를 구했나? 내가 물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녀석에게 $3,000, 350만 원을 주었네. 내가 그 녀석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신으로 내 돈을 사용하라고 말했지. 아주 너그러운 행동이군. 내가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그 돈에는 조건이 따랐지. 내가 차를 사겠다는 그 녀석의 강한 욕망을 이용해 녀석이 무언가를 배우도록 하라는 자네의 충고를 받아들였지.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이었나? 그 게임 캐시플로를 다시 열었어. 우리는 그 게임을 한 수에 오랫동안 돈의 현명한 사용에 대해 의논했지. 그런 후에 내가 녀석에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구독권을 주었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한 책도 몇 권 주었지. 그런 후에는 내가 물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나? 내가 녀석에게 그 $3,000, 350만 원은 내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바로 차를 살 수는 없다고 말했지.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주식 중개인을 찾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 $3,000, 350만 원으로 $6,000, 700만 원을 만들면 그 돈은 차를 사는 데 써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 $3,000, 350만 원은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한다.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데? 내가 물었다. 처음에는 거래에서 운이 좋았지. 하지만 며칠 후에 얻은 것을 모두 잃고 말았지. 그런 후에는 녀석은 정말로 흥미를 갖게 되었어. 아마 $2,000, 233만 2천 원은 잃었을 거야. 하지만 흥미는 아주 놓아졌지. 녀석은 내가 사준 책을 모두 읽었고 더 읽기 위해 도서관에 다니더군. 월스트리트 저널도 열심히 읽고 주가 지수를 관찰하고 MTV 대신에 경제 뉴스를 시청하지.
이제는 1,000달러, 116만 6천원 밖에 안 남았지만 녀석의 관심과 배움은 아주 높아. 녀석은 그 돈마저 잃으면 2년은 더 걸어 다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점에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심지어 이제는 차를 사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더 재미있는 게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녀석이 그 돈을 모두 잃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물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차라리 지금 모두를 잃는 것이 우리 나이가 되어서 모두를 잃는 것보다 낫지. 게다가 그 3,000달러, 350만원은 내가 녀석의 교육에 썼던 그 어떤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녀석이 지금 배우는 것은 평생 도움이 될 것이고, 녀석은 이미 돈의 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아. 이제는 불러 주머니에 구멍, 내는 일도 안 할 거야. 258페이지에서 부터 260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 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 추신. 투자는 반드시 예금을 이긴다. 예금을 이기는 방법, 진짜 자산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 배움에 투자해라.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튜브 강남부자 따라잡기 TV 채널에서 1페이지부터 반복해서 들으시면 돈을 만드는 과학, 머니트리를 구축하는 방법 등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지능, 투자 지식으로 접근만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땡큐 베리 뮤치.